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새우깡입니다. 국민 간식이죠. 관련된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죠. 헬스조선에서 단독 보도였습니다. 어떤 직접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기사를 냈는데요. 새우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근데 그 양이 뭐 적으면 뭐 그냥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국민 하루 섭취량 보통 식약처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에 평균 약 16개 정도 노출된다고 하는데 그 약 70배에 달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모든 국민이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놀래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새우깡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새우로 만들죠. 뭐 참고로 꽃게랑도 이제 꽃게 원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분의 이제 가설은 뭐였냐면, 요즘 바다가 뭐 중금속이나 미세 플라스틱을 자꾸 오염돼 가고 있으니까 혹시 저걸로 만든 어떤 과자들도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설 하에 이제 의뢰를 해봤던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해산물로 만드는 이제 새우깡과 꽃게랑을 의뢰했어요. 어디다 의뢰했냐면 국제공인시험기관입니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참고로 지금 여기서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보여줬는데, 사실은 제가 이 여기가 어떤 장비로 한 거는 어떤 장비로 했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샘플링 했는지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어떤 무슨 뭐 종이컵에다 뭐 물을 담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온다든지, 페트병 그 생수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 검사하는 거랑 과자 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검사하는 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과자 안에 있는 거 검사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샘플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샘플링 했는지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이 결과가 맞다는 전제 하에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험 결과입니다. 했더니 1g당 13개가 나왔고, 새우깡에서 1g에서 꽃게랑은 2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환산하면 한 봉지에 90g. 우리가 과자 먹을 때 하나 먹진 않잖아요. 그것도 한 봉지 채로 먹잖아요. 그래서 한 봉지를 먹게 되면 약 1170개를 먹는다는 거고, 꽃게랑 한 봉지 먹으면 1470개를 먹는다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 봉지에 뭐 1170개, 뭐 한 봉지에 뭐 1470개라고 하는데, 아니 뭐 저 정도는 먹어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은 항상 기준을 봐야 됩니다. 기준이 몇이냐면 20이에요. 20 마이크로미터 기준으로 봤어요. 20 마이크로미터 이상만 쟀을 때 1170개란 뜻이거든요. 만약에 20 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뭐 1 마이크로미터까지 또는 그 이하 1 마이크로미터가 1000 나노미터거든요. 1000 나노미터까지 봤으면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물론 안 나오길 저도 바라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지, 이 1000개라는 숫자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발생 원인인데요. 발생 원인은 이 신문 기사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래 가설대로 새우꽃게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것과 포장지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제 이건데, 참고로 이 기사에 제 인터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원인이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포장지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우꽃게에서만 나왔다면 정말 그게 주된 원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결과 잠깐 볼게요. 식약처에서 옛날 그 식염 소금 가지고 실험해 봤어요. 천일염 제외하고 실험해 봤더니 식염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바다에서 나온 거를 이제 여러 정제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재봤더니 검사해 봤더니 PPP,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외에도 그 외의 것들이 한 20%는 나와요. 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그 헬스조선 실험 결과를 보면 오로지 그 새우깡과 꽃게랑에서 P2랑 PP만 나왔다라고 합니다. 다른 미세 플라스틱도 검사했는데 안 나왔어요. PPP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소금만 검사해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바로 건져가지고 정제된 거 가지고 실험해 봤더니 저런 다 기타 등등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새우깡과 꽃게랑에서 PPP만 나왔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새우랑 꽃게에서 나왔다면 다른 것들, 다른 미세 플라스틱 종류도 검출이 어느 정도 돼야죠. 근데 전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새우 꽃게에서 나오는 양은 사실은 미미하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또 뭐냐면 그 실험 데이터를 그 이미지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새우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번 실험 결과를 보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만 나왔는데 주로 뭐만 나왔죠, 여러분들?
주로 폴리프로필렌만 나옵니다. 새우깡은. 자, 그 다음 꽃게랑 같은 경우는 어떻죠, 여러분들? PP랑 P가 둘 다 나왔는데 폴리에틸렌 비중이 또 높죠. 그러니까 실제로 비율을 보시면 좀 균일하게 나온 게 아니라 새우깡은 PP가 많고 꽃게랑은 P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포장지라고 하는 건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을 이제 붙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알루미늄층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루미늄층.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부 포장지 이렇게 딱 보면 약간 은박 약간 그런 은색이 나잖아요. 그게 알루미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알루미늄 직접 과자에 닿으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이제 또 코팅해요. 그래서 음식물에 직접 닿는 게 새우깡은 폴리프로필렌이고 꽃게랑은 폴리에틸렌이에요. 아시겠죠? 새우깡은 폴리프로필렌입니다. 꽃게랑 폴리에틸렌이 그 음식물에 닿는 면이에요. 보시면 어때요? 실제로 새우깡은 PP가 음식에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비율이 폴리프로필렌 비율이 실제 더 높게 나왔잖아요. 80% 이상 나오잖아요. 역시 꽃게랑도 폴리에틸렌 직접 닿다 보니까 이쪽 비율이 더 높게 나오죠. 거의 70%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새우랑 꽃게에서 나오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바닷물 자체가 뭐 소금만 재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런 거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된 원인은 그게 아니라 포장지다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포장지, 그럼 아까 내부 코팅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과자는 요새 우리나라는 폴리에틸렌 아니면 폴리프로필렌을 코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약간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니 저게 벗겨진다 떨어져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플라스틱 보면 주로 딱딱한 이미지 생각하시거든요. 우리가 반찬통, 뭐 도시락 용기로도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소재들을 우리는 고분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분자량만 조절하고 또 우리 가교라고 하는데 뭐 가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교를 뭐 조절만 해도 이게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코팅할 수도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포장지에 있는 내부 코팅하는 거는 당연히 분자량이 작거나 아니면 가교를 시키지 않은 그런 것들로 부드러운 그런 소재로 부드러운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으로 코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량이 작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계적 무성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런 마찰에 의해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종이컵만 봐도 종이컵 아시죠? 종이컵에도 여러분들 폴리에틸렌이 코팅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뭐 뜨거운 물을 붓는다든지 뭐 긁는다든지 하면 실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포장지 안에 우리가 과자를 넣고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흔들리잖아요. 뭐 배송하는 과정이든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런 것들이 미미하게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좀 강력하게 추정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PPP 이런 거는 아직 뭐 그렇게 아직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진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은 폴리스타이렌 같은 게 아주 명확히 밝혀졌고요.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뭐 물론 과량 들어왔을 때 어떤 암을 촉진한다라는 또 암 어떤 전이를 촉진한다는 그런 결과도 실제 있죠. 또 저런 플라스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몸에 혈액으로 그러니까 흡수만 안 되면 상관없잖아요. 배출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혈액으로 넘어간다는 게 인간 혈액으로 넘어간다는 게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3월에야 비로소 밝혀져요. 네덜란드 연구팀에서 최초로 사람 피를 검사해 봤더니 22명 중 17명한테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죠. 그러니까 그동안 안 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넘어가는 게 밝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 뭐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밝혀집니다. 물론 이 혈액으로 넘어간 이 플라스틱들이 앞으로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계속 후속 연구가 필요하죠. 근데 그게 밝혀지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나 식약처에서 말하는 거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150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은 흡수가 안 되니까 실제 안 되거든요.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말한 기사들은 그 사이즈를 보셔야 돼. 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크기를 보고 150 마이크로 이상은 괜찮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지. 사이즈가 작은 건 여러분 실제로 이 네덜란드 연구를 보셨다시피 넘어갑니다. 혈액으로.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금 그거는 더 연구 앞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위험성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각심은 필요한 거죠. 자, 결론입니다. 새우깡에서 미세 플라스틱 그 실험 결과가 맞다고 가정했을 때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고 그 주된 원인은 새우나 꽃게라기보다는 그거는
그게 차지한 비율은 좀 적고 대다수는 포장지 내부 코팅으로부터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기준을 마련할지 대책을 마련할지는 그건 이제 정부 식약처의 몫인 것 같고요. 역시 저희 같은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이거를 더 우려가 없는 국민들이 우려할 필요가 없는 어떤 새로운 소재 정말 먹어도 될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코팅제를 개발하는 것도 저희 몫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